서울 미래 혁신 성장 계획 관련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오늘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님, 또 총장협의회 총장포럼 회장님, 그리고 현재 혁신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 고려대와 시립대 이렇게 네 개 대학의 총장님들을 함께 모셨습니다. 이따가 아마 관련되는 부분은 직접 설명을 드릴 기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늘 지론처럼 얘기하는 게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대학으로부터 비롯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오늘 드디어 그 대학과 관련된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한 국가의 번영은 기업과 기술이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언저리까지 오게 된 데는 우리 기업들의 힘이 컸고, 그렇게 된 데는 첨단 과학기술, 제조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첨단 과학기술에 이르기까지의 이 기술의 발달이, 신기술의 발달이 그 근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 인적 자원이고, 그 인적 자원을 만들어 내서 공급해 주시는 곳이 대학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심장, 수도 서울이 힘차게 박동하려면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줘야 되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학과 관련된 혁신 전략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습니다. 올해 출장을 2번 다녀왔는데요. 1월 달과 5월 달에 CES와 두바이 핀테크 포럼 2개의 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저쪽 우상단에 있는 그림,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그림은 CES에서 전 세계가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경쟁하고 각축하고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 과연 총성 없는 전장이다, 이런 생각을 할 기회가 있었고요. 저쪽 그림은 두바이 핀테크 포럼을 비롯해서 2개의 투자 포럼을 가서 역시 금융을 비롯해서 세계는 총성 없는 전장이다 하는 것을 현장에서 느낄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서울시는 그래서 그동안에 21년 7월 달에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대학교에서 미처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인재를 완벽한 상태로 준비해서 졸업을 시키지 못하는 그 산업 현장과의 갭을 청년 취업 사관학교를 통해서 지금 해결하고 있고요. 다 아시다시피 25개 자치구에 하나씩 만드는데 현재 절반 이상 만들었습니다. 한 15개 정도 만들어서 내년까지는 25개가 다 만들어지고, 연간 수천 명의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청년 취업 사관학교고요. 창업 2030 기본 계획은 작년 6월 달에 발표한 대로 창업 비전 펀드를 5조 원을 만들어서 그 자금으로 창업 자금을 지원하겠다 하는 게 핵심 골자입니다. 또 작년 말에는 창조산업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최첨단 과학기술과 스토리텔링, 컨텐츠를 잘 버무려서 이른바 퓨전이죠. 융합시켜서 도시형 일자리 창출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창조산업, AI, AR, XR부터 시작해서 AI, 로봇까지 이 첨단 과학기술과 컨텐츠가 결합된 산업을 가지고 서울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에서 창조산업 발전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바로 지난달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정주 환경을 만들고, 그 정주 환경을 가지고 특히 이공계 쪽에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이곳에 정착시키고 취창업을 서울에서 시도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전략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 대학들이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종합해서 정리해드리는 발표가 되는 셈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은 한 10위권 언저리고요. 일본의 모리재단의 평가는 7위가 지금 연속 2년째 발표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시장으로 취임해서 많이 달라진 게 이런 순위들인데요. 글로벌 창업 생태계 지수가 얼마 전에 발표가 됐는데 300개 도시 중에서 9위에 올랐습니다. 또 글로벌 국제 금융도시 순위가 불과 5년 전에 30위권이었는데 지금 10위로 올라섰죠. 이제 이런 그 변화들이 바로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미래 경쟁력을 더욱더 향상시켜야 하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대폭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엇이 가장 관건이냐? 키워드는 무엇이냐? 바로 대학입니다. 대학이 그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하게 해주실 수 있다면 아마도 도시경쟁력 순위도 창업 순위도 모든 순위가 아마 더욱더 높은 순위로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이제 그래서 외국 사례들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밸리, 보스턴, 런던, 이스라엘 몇 개 예를 들어놨는데요. 예외 없이 세계적인 대학들이 그 중심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서울은 매우 좋은 미천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어느 1000만 이상 도시가 대학을 54개 갖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좋은 인적 자원 양성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서울시의 역할이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이 마련이 된 셈입니다.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라이즈가 시작이 됩니다. 정부에서 사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학들이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어려워진다 하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입학하는 학생 숫자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 라이즈를 준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중앙정부에서 과거에 없던 지원이 시작이 됩니다. 서울에도 일정 정도의 자금이 내려오는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금액은 없습니다. 저희는 한 연간 2, 3천억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 수로 보나 대학생 수로 보나 한 2, 3천억 이상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그 정도를 서울에 배정해 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오는 지원을 서울시와 매칭을 해서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어떤 데에 투자를 해야 미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 자금을 쓸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에 근저에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는 54개의 대학이 있고요. 재학생 숫자만 68만 명, 그리고 전임 교원만 2만 명입니다. 매년 13만 명이 배출되고 있고 정말 바람직한 변화는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이 무려 7만 명 정도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의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대학의 성장 동력을 혁신하는 것이고 하나는 대학의 도시계획을 다시 말해서 건축을 혁신하는 겁니다. 내용을 편의상 문과, 이과, 기술직 쪽과 이 일반 행정 쪽을 나누어 놨습니다만은 그 한가운데 공통분모가 있다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대학의 성장 동력을 혁신하는 것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네 개의 분야의 공통 분모를 하나로 한 단어로 축약하자 그러면 아마 사람이 될 겁니다. 인재가 될 겁니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가 다 전략적 어프로치가 인재에 초점이 맞추어진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죠. 첫째는 산학협력, 다시 말해서 R&D 생태계를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서울시의 행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라이즈로 지원되는 정부 예산도 서울시의 예산과 함께 투입될 수 있겠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미래는 첨단 과학 기술로 경쟁력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좀 앞서고 있는 몇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미래에는 반도체보다도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바이오, AI, 로봇, 그리고 핵융합과 신재생에너지를 아우르는 에너지 부문까지를 포함해서 몇 가지 부문에서는 전 세계 1등을 하면 대한민국이 5만 달러, 10만 달러까지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 몇 가지 산업 영역에서 2등을 하는 게 많아지게 되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밝지 않다. 중진국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R&D가 관건이 되겠죠. 그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걸 가능케 하기 위해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 산학협력을 위해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이 부문별로 1,000명씩이 지금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한 1,000명 정도의 최첨단 학과를 신설하고 거기에서 양성해내는 것. 그 다음에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는 지난번에 5월달에 발표했던 이공계 인재 1,000명, 장학금 제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미래 창조 산업 인재, 아까 말씀드린 최첨단 과학기술과 컨텐츠, 스토리텔링이 합쳐진 영역에 게임 산업이나 AR 산업, XR 산업 비롯해서 미디어, 컨텐츠 산업 이런 곳에 1,000명, 해서 약 3,000명 정도를 양성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학 창업 활성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5조 원 정도의 서울시의 비전 펀드를 활용을 해서 최대 한 1,300개 정도의 창업 팀을 만들어내는데 여기에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까 처음에 모두에 설명했던 캠퍼스타운 사업이 그 중심에 있게 됩니다. 또 아울러서 앞으로 인생 2모작, 3모작을 해야 되는 최첨단 과학기술이 끊임없이 이 산업 환경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직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평생교육, 직업교육을 대학이 중심이 돼서 지역 연계형 교육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나갈 수 있으면 아마도 부족한 인력을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적 자원 양성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전략이 될 거고요. 아울러서 도시계획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우리 총장님들과 티타임을 하면서 제가 이걸 발상하게 된 그 연혁이랄까요? 나름대로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에서 시장으로 다시 컴백하기 전에 한 4, 5년 동안 매 학기 아주 우수한 인재들과 토론을 하면서 한 5년 정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게 최첨단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첨단 학과를 빠른 속도로 산업의 필요에 의해서 양성을 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양성 시스템이 지나치게 늦다. 왜 다른 나라는 필요하면 AI 학과나 로봇 학과 같은 것을 그때그때 수백 명씩 늘려나가는데 왜 대한민국은 늘 몇 년 늦느냐. 왜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와야 비로소 그 인재가 충원되는 이런 지체 현상이 발생하느냐를 놓고 많은 그 문제점을 대학 현장에서 많은 토론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첨단학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학생들을 교육시키려면 강의실이 없다. 또 첨단학과는 기자재를 들여놔야 되는데 기자재 들여놓으려면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대학교에 공간이 없다. 처음에는 저는 학과 간의 이 정원 조정의 문제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간이 태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용적률을 무한히 푸는 겁니다. 또 높이 제한을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막 1,000%씩 가능하도록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 내에서 새로운 건물을 짓는다면은 강의동을 짓고 특히 첨단학과를 위한 강의동을 짓고 이공계 쪽에
건물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은 모든 제한을 규제를 다 풀겠다. 이게 이미 1차로 발표가 됐었는데 그것이 가능해지면서 이제 혁신 캠퍼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공간이 기왕이면 지역 사회와 연계되는 오픈 캠퍼스화되고 그리고 생태계, 자연 생태계까지 어우러져서 그린 생태계, 그린 캠퍼스까지 돼서 지역 사회에서 일종의 정원 노릇을 하는 그런 캠퍼스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제 마스터 플랜이 오늘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숫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R&D를 비롯해서 최첨단 학과를 가지고 이 R&D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학 선도 대학을 12개 정도 육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인재를 각 부분별로 해서 한 3,000명 정도 그리고 대학 창업은 캠퍼스 타운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 1,300개 팀을 양성해 내겠다. 그리고 직업 재교육이죠. 평생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급변하는 이 산업 환경에 그때그때 적응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양성해 내는데 한 3만 명 정도 이 오픈 캠퍼스를 통해서 양성해 내겠다는 게 구체적인 서울시의 목표입니다. 구체적으로 투자될 수 있는 예산을 말씀을 드리면 5년간 최소한 한 6,500억 정도 이상 투자가 될 거고요. 그러자면 연간 한 1,300억 정도가 투자가 되게 될 겁니다. 이제 라이즈에서 받아오는 금액이 크면 이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예, 제가 발표하는 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경쟁이 경쟁력이고요. 그 경쟁은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양성된 양질의 인적 자원이 아마도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앞으로 견인하게 되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의 미래혁신 성장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 대학이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학의 경쟁력이 서울의 경쟁력이다라는 강한 의지에 다시 한번 대학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밝혀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 혁신을 경쟁하는 시대에 대학 현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의 대학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의 몫이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시각에서 구상된 대학 지원 정책은 사실 지역의 발전 전략과 연계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라이즈 등을 기반으로 한 각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대학 지원 정책이 실행됩니다. 각 지자체는 대학을 지역 경제 발전과 혁신의 중요한 파트너로 삼고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대한민국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서울시의 대학과 함께하는 서울 미래 혁신 성장 계획은 우리나라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인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R&D, 인재 양성, 대학 창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대학이 경제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용적률 상향 등 대학 도시교육의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 대학 특성에 맞는 R&D, 창업, 산학협력 공간이 확충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의 창의적 혁신 역량이 한층 더 활발히 발휘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중앙대학교도 서울시 혁신성장 시설 계획의 도움을 받아 지금 18,000평의 규모의 첨단 공학관을 신축하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시장님의 원대한 계획이 없었으면 거의 불가능한 계획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시장님과 시에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많은 대학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대학들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계획에 발맞춰서 미래를 이끄는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적극 노력하는 인재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대학
성장 동력 혁신 전략입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산학협력 R&D는 기술 혁신과 신성장 산업 시장을 창출하는 핵심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대학의 산학 형태를 글로벌로 확장하고 글로벌 기술 이전, 지식 재생산 창출 등 고도화된 성과를 창출하여 혁신 전초기술사 역할을 하게 될 글로벌 산학협력 선도대학 12개 학교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글로벌 창업기업도 60개 이상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I, 바이오 같은 첨단 산업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위해서 AI와 바이오 산업의 기술력 향상에 특화된 대학들이 공유 협력하는 컨소시엄에 향후 5년간 500억을 투자하고 기업, 스타트업, 창업과 협력해서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견인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양재와 홍릉 중심의 AI, 바이오 산업 지도를 대학을 거점으로 서울시 전역으로 확장하겠습니다. 대학이 보유한 기술은 산업체에 이전되거나 기술 창업 등을 통해 활용될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과 기업의 제품화 노하우를 통해 결합한 기술 사업화 성공 모델을 60건 이상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 가치 큰 중대형 기술 사업화를 집중 지원해서 기술 창업 기업을 배출하고 해외 기술 수출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개편됨에 따라서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산업계의 현장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대학 교육으로 대학을 졸업해도 기업에서는 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에 대학과 기업의 협력으로 기업 맞춤형 교육 과정을 공동 개발하여 인재를 육성하고 취업까지 연계되는 미래 산업 분야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대학원을 20곳 이상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향후 5년간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재 1,000명을 양성하여 청년들의 조기 취업과 창업, 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학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입니다. 특히 유학생의 44%인 7만 5천 명은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입니다. 그만큼 해외에 유능한 인재가 공부하고 싶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 산업 분야 인재인 이공계 분야 석사 이상의 유학생은 적으며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 정책도 부족한 편입니다. 서울시는 외국인 인재 유치 대학 20개교를 집중 육성하여 향후 5년간 미래 산업 분야 석사 이상의 인재 1,000명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별 특성에 맞는 외국인 인재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중서 중견 기업 수의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XR, 영상, 미디어, 웹툰, 게임 등 5대 창조 산업 분야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혁신적인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인재와 이런 인재를 전문적으로 육성할 대학이 필요합니다. 창조 산업 인재 양성 대학교 8개교를 집중 육성하여 창조 산업 분야 전문 인재 400명을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중심으로 창조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 전 과정의 산업 협력을 이끌어 창조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서울에는 9개의 전문대학교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중소기업 등 산업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뷰티, 패션, 창조문화, 디지털 전환 등 전문대 특성에 맞는 인재 육성 과정을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활약할 전문 기술 인재 800명을 양성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현재 27개의 캠퍼스 타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학마다 창업 공간을 확충하고 조기 창업 기업을 육성 배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퍼스 타운의 대학 창업 플랫폼을 강화해서 학생, 교원 중심의 대학 창업 기업을 1,300개 이상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학에서 시작된 초기 창업 기업이 인재와 기술이 모이는 서울시 창업허브에 입주하여 글로벌 혁신 기업, 국내 대기업 및 연구소 등과 교류 협력해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성수에 들어설 서울 유니콘 창업허브는 대학 창업의 창업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5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잠재력이 큰 대학 창업 기업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로 대학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